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주변에서 누군가는 80이 넘어도 정정하게 걷는데 누군가는 60대 후반부터 병원과 약봉지에 묶여 사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 달라질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아프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고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하루를 보내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하루라도 덜 살더라도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머리로 생각하며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마음 너무나 현실적이고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운동이 답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운동이냐는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수영이 최고라는 사람, 요가가 답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나에게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수명을 늘려주는 운동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에는 운동을 잘못 선택하면 도움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릎을 망치고 허리를 다치고 한 번 다친 뒤로는 아예 움직이지 않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작정 많이 하는 운동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힘든 운동, 버거운 운동, 젊은 사람 흉내내는 운동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실제로 오래 사는 분들, 오래도록 자기 몸을 쓰며 사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현실적인 운동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이 운동들은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운동들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수명을 갉아먹는 요소를 하나씩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근육을 지키고 심장과 폐를 조용히 단련시켜 결국 삶의 마지막 구간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명을 늘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운동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열심히 해야 효과가 있는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만 해도 차이가 나는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운동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제야 방향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수명을 늘려주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운동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첫 번째 운동은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보거나 반대로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운동입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여러분, 걷기라고 하면 이런 생각부터 드시지 않습니까? 그건 운동도 아니라고, 그걸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70대, 8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걷는 능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 하나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심장, 폐, 근육,
관절, 균형 감각이 모두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심장을 무리 없이 자극합니다. 숨이 완전히 가쁘지 않으면서도 심박수를 천천히 끌어올려 혈관을 단련시켜 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고혈압과 당뇨 위험이 낮아지고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걷기가 관절을 망가뜨리지 않는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릎과 허리 통증입니다.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 더 쉽게 다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시작을 걷기는 막아줍니다.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면서 오히려 통증을 줄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운동을 거의 끊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중심을 잃고 크게 넘어질 뻔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하루에 딱 30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뻐근했고 숨도 금방 찼지만 무리하지 않고 쉬엄쉬엄 이어가셨습니다. 3달쯤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줄어든 점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균형을 잡는 감각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수명을 늘리는 운동의 핵심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넘어지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지키는 것입니다. 걷기는 낙상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낙상은 노년기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넘어지고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 이후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걸 막아주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전반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것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노년의 생존 능력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걸어야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루 10,000보, 20,000보를 목표로 삼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걷다가 며칠 만에 무릎이 아파 포기하는 경우를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수명을 늘리는 걷기는 양이 아니라 방식이 중요합니다. 오래 걷는 것보다 안전하게 걷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장 좋은 기준은 걸으면서 옆 사람과 짧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숨이 너무 가쁘면 과하고 너무 느리면 자극이 부족합니다. 이 정도 속도로 하루 20분에서 30분만 꾸준히 걸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연속으로 오래 걷기보다 나누어 걷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처럼 하루를 2번으로 나누는 것이 관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걷는 자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거나 땅만 보고 걷는 습관은 목과 허리를 동시에 망가뜨립니다. 시선은 멀리 두고 어깨는 힘을 빼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걷기는 전신 운동으로 바뀝니다. 신발 역시 중요합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밑창이 너무 딱딱하지 않고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신발이어야 합니다. 신발 하나 잘못 선택해
걷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비 오는 날이나 미끄러운 날에는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 안에서 복도를 왕복하거나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수명을 늘리는 운동은 멋있어 보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다칠 걱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실제 장수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말보다 하루도 안 쉬고 몸을 썼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걷기는 의지가 약해도 할 수 있고 컨디션이 나빠도 조절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후반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걷기는 열심히 하는 운동이 아니라 끊기지 않게 하는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조금, 내일도 조금, 그렇게 이어진 걸음이 결국 수명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수명을 늘리는 두 번째 운동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아예 피하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바로 근력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무거운 기구,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장면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처럼 몸을 키우는 운동이 아닙니다. 노년에 필요한 근력 운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변기에 앉았다가 혼자 일어날 수 있는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일 수 있는지, 이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삶의 방식은 완전히 바뀝니다. 실제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병이 아니라 근력 부족입니다. 걷지 못해서가 아니라 일어나지 못해서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큰 병은 없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검진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자꾸 손으로 짚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외출을 꺼리게 되셨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자 근력은 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이 다시 변한 건 아주 단순한 운동을 시작하면서였습니다. 하루에 2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번씩만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찼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이어가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을 짚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노년의 근력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벽을 짚고 까치발 들기, 식탁을 잡고 다리 뒤로 차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팔이나 가슴 근육이 아니라 다리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살아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력 운동은 짧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은 한 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해도 늦지 않냐고 말입니다. 오히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근력이 유지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면 심장과 폐 기능도 함께 유지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수명은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병을 막아서가 아니라 몸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근력 운동은 오래 살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혼자 살기 위한 운동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을 늘리는 세 번째 운동은 앞에 두 가지 운동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바로 균형과 유연성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넘어지는 건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균형 감각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보다 먼저 떨어지는 것이 균형 감각입니다. 본인은 아직 괜찮다고 느끼지만 몸은 이미 반 박자씩 늦어집니다. 이 차이가 쌓이다가 문지방 하나, 보도블록 턱 하나에 갑자기 넘어지게 됩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걷기도 하고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운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안에서 방향을 바꾸다 발이 꼬이면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외출이 무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근력이 아니라 균형이었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 한 발로 체중이 실리는 순간을 몸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균형 운동은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에서 시작합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10초만 한 발로 서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동작 하나로 몸은 긴장하고 깨어납니다. 여기에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종아리를 늘려주고 허벅지 뒤쪽을 풀어주는 동작을 더하면 넘어질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유연성 운동은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운동이 아닙니다. 움직임의 여유를 확보하는 운동입니다. 관절이 조금 더 움직여줄 수 있어야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몸이 뻣뻣해지면 움직이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반대입니다. 안 움직일수록 더 굳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 옆에서 팔을 크게 돌리고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고 발목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이 운동들의 공통점은 힘들지 않다는 점입니다. 숨이 가쁘지 않고 땀이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넘어질 확률이 줄고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으며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수명을 늘리는 마지막 고리입니다. 사고를 줄이는 것이 병을 막는 것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노년기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 중 상당수는 질병보다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시작은 대부분 작은 넘어짐입니다. 균형과 유연성 운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빠진 운동 습관은 언젠가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 균형과 유연성 운동은 지금 당장 나를 젊게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운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운동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걷기,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과 유연성 운동입니다. 이 3가지를 듣고 나면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특별한 기술도 큰 비용도 젊은 체력도 필요하지 않은 운동들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에는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을 오래 쓰기 위한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오래 산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로 움직이고 내 손으로 생활하고 내 판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유지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걷기는 심장과 폐를 조용히 지켜주고 근력 운동은 넘어지지 않을 힘을 만들어주며 균형과 유연성 운동은 사고를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운동은 언젠가 멈추게 됩니다. 무릎이 아프고 넘어질까 무서워지고 결국 움직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보다 무서운 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주 조용히 운동을 포기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은 아직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운동을 더 많이 할 생각보다 운동을 끊기지 않게 할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20분 걷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몇 번, 아침에 몸을 풀어주는 간단한 동작.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생각할수록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은 곧 포기가 됩니다. 수명을 늘리는 운동은 결심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생활로 하는 운동입니다. 양치하듯 밥 먹듯 당연하게 이어지는 움직임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덜 짚는 것, 잠들기 전 발목을 한 번 더 풀어주는 것. 이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결국 삶의 끝을 바꿉니다. 아프게 오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덜 아프게 더 오래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